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렸습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네, 잘 찍으시는데. 맞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증 없는 세상을 열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유튜브 채널, 저희는 통증왕 최봉춘입니다. 팔이 잘 안 올라가서 옷을 입는 것도 힘들어요. 자려고 누우면 어깨가 욱신거려서 밤잠을 또 설치고요. 주변에서는 저보고 다 50견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50견이 맞긴 한 걸까요? 혹시 또 다른 무서운 병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요, 다양한 어깨 통증들을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진단해 드릴까 하는데요. 내 어깨는 왜 아픈 건지, 도대체 나를 늘 괴롭히는 이 통증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퀴즈 풀어보시면서 궁금증을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어깨 통증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실 원장님 모셔보도록 할까요? 원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연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대표적인 어깨 통증 질환인 일명 50견. 저도 어렸을 때부터 50견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이 병이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50견이 도대체 어떤 병이길래 다른 어깨 질환들이랑 헷갈리게 만드는 건지 원장님께서 시원하게 답을 내려주세요. 50견 무슨 말인지 몰라요? 50세 지나면 생기는 병. 이런 그쵸? 식으로 많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응. 그러니까 50대 되면 사람들이 어깨를 많이 아파하더라. 오. 40살도 아니고 60살도 아니고. 네네네. 이 병은 꼭 50살 때 많이 생긴다 그래서 50살에 생기는 어깨병. 그래서 50견. 근데 뭐 꼭 50살 때만 걸리는 게 아니라 40살에도 걸리고 60살. 70살 어느 나이에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저희 본격적인 퀴즈쇼 들어가 보기 앞서서 진짜 50견과 가짜 50견을 먼저 구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50견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요거 바로 뒤에 퀴즈 나오니까요. 지금 원장님의 진짜 50견의 그 질환 있잖아요. 그 얘기를 잘 듣고 요거 먼저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견은 첫 번째, 팔을 들 때 무지 아파요. 통증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잖아요. 이렇게 아픈 게 점점 찾아오면서 어깨를 못 움직여요. 그리고 가장 특징이 어깨를 뒤로 가는 게 굉장히 아픕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장실 가서요 어깨를 쓸 수가 없어요. 또 뭐죠? 밤에 많이 아파요. 아우. 이런 것들이 바로 50견의 특징이고, 이런 얘기만 잘 들으면 말만 들어도 50견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특히 밤에 아프다고 하면 주무시는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저희 지금부터 통증 퀴즈쇼 나는 어떤 병일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항을 통해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퀴즈 보여주세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저는 주로 30대에서 60대 여성들에게 많이 생기는데요. 평소 어깨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는데 저로 인해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생겨 응급실을 갈까 고민했어요. 통증이 특정 부위에 찌릿하고 날카롭게 오고 움직일 때 심해져요. 밤에 통증이 심해서 자다가 깼고 팔은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오랫동안 못 버티겠어요. 나는 어떤 병일까요? 1번 회전근개 파열, 2번 충돌 증후군, 3번 석회화건염, 4번 50견이 퀴즈입니다. 제가 감히 한번 정답을 맞춰보자면요. 아까 30대에서 60대, 30견, 60견 얘기도 했었고, 특히 원장님께서 밤에 통증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50견 아닐까요? 4번 50견 하겠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니에요? 50견은 아까 뭐라 그랬죠? 밤에 아픈 건 맞아요. 네. 근데 천천히 아프다.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아프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무지개 통증이 심하다는 거는 이거는 50견이랑 관계가 먼 거고요. 네. 정답은 석회화 건염입니다. 석회화건염? 네. 이건 뭐예요?
이 어깨에 있는 여러 가지 힘줄인데 그쪽에 어깨를 많이 쓰거나 자극을 많이 가면 우리가 단단해지면서 석회가 쌓여요. 되게 이 돌은요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는 안 아파요. 근데 이런 돌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몸에서 우리가 자꾸 반응을 일으키니까 이 돌이 점점 녹아요. 그럴 때 이 인대 염증을 무지일으키면서 통증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렇게 석회가 껴있는 데가 탁 터졌어요. 그 석회가루가 싹 나오면서 막 퍼져. 그 인대 주위에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염증이 확 퍼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굉장히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건들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밤에 못 자요. 응급실 가요. 진짜요? 정말 무지무지 아파요. 그것이 바로 석회화 건염의 특징이에요. 아니 근데 원장님 말씀만 들어도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보통 어깨 아픈 통증의 가장 심한 통증이에요. 정말 꼼짝도 못할 정도로 아픈 통증입니다. 그렇군요. 너무너무 무서웠던 요 병은 바로 3번 석회화 건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퀴즈 바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저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팔을 사용하면 통증이 심해서 뒷짐을 지거나 머리를 감기 어려워요. 혼자서는 팔을 못 들지만 남이 들어주면 올릴 수 있어요. 어깨를 쓰면 쓸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소리도 나요. 나는 어떤 병일까요? 1번 회전근개 파열, 2번 충돌 증후군, 3번 석회화 건염, 4번 오십견입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3번은 일단 아닐 거잖아요. 처음에 지나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쓰면 쓸수록 아프다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오십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밤에 아프다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뭔가 이제 파열이 됐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아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1번 회전근개 파열로 찍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 아주 잘 찍으시는데 오! 이거는 바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것은 어깨에 힘줄이 있는데 이 힘줄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이고야.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 서로 닳고 그래서 찢어지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많이 걸리고 젊은 사람도 많이 걸려요. 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노화가 되면서 퇴행성이 되고 거기가 인대가 많이 써갖고 닳아서 없어지고 닳아서 찢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왜 젊은데 왜 다냐? 젊은 사람들은 과도한 운동. 헬스 하는 사람들이 과도하게다가 삐끗 이렇게 잘못해갖고서 딱 파열이 돼요. 또 골프 막 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골프 친다고 어깨에 힘 많이 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찢어져요. 이거는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파열이 오는 거예요. 또 파열이 됐으니까 그 상태에서 막 움직이면 뚝뚝거리고 막 소리도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나는 거 불안정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의 특징이라고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특징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훨씬 더 머리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원장님한테 그래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 찍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퀴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나이가 많지 않아도 어깨를 반복해서 쓰는 사람에게 잘 생겨요. 팔을 옆으로 들려고 하면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고 처음엔 살짝 불편했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져요. 특히 팔을 어깨 높이쯤 들었을 때 가장 아프고 그 구간만 지나면 괜찮아져요. 팔을 안쪽으로 돌리면 어깨 위쪽이 찌릿하게 아프고 또 운동 중 특정 자세에서만 통증이 반복돼요. 나는 어떤 병일까요? 보기는 똑같습니다. 4개 중에 2개 답 나왔으니까 네. 나머지 2개 중에 하나겠죠?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네. 그 구간만 지나면 괜찮다고 하니 2번 충돌 증후군 가겠습니다. 이제 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50견은 아닌 거 확실하니까. 확실하죠. 충돌 증후군이라 충돌. 이렇게 어깨 위에서 있는 뼈, 어깨뼈, 견장 같은데. 네. 그거하고 그 밑에 인대가 지나가는데, 근데 이게 자꾸 충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쓸리죠. 으악. 충돌이 되면서 통증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이게 어느 각도가 되면 충돌이 심하고 어떨 땐 괜찮아요. 또 통증 아크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아크까지는 딱 아픈데 그걸 또 지나면 또 안 아파요.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거 바로 충돌 증후군이에요. 오십견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차이점이고, 이런 충돌 증후군이 오래 지속이 되면 인대가 자꾸 쓸리면 어떻게 되죠? 끊어지죠. 회전근개 파열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 있는 사람들은 파열이 갈 수 있고, 파열이 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충돌 증후군이 겹쳐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같이 올 수도 있겠네요. 같이 되어 있어요. 네. 와, 이렇게 다 특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퀴즈를 풀어보니까 저는 조금 더 정리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오히려 그 전에는 어깨 아프면 다 50견 아니야? 그렇죠. 저는 대충 이렇게 다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포인트를 잘 찝어주시니까 이해가 훨씬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원장님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지금 내가 아픈 요 통증은 어떤 거에 조금 더 가까운지 한번 추측이라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원장님 이런 다양한 통증 때문에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깨 통증으로 해서 이제 병원 가면 회전근개 파열이냐, 충돌 증후군이 있느냐, 석회가 있느냐, 뭐 오십견이 있냐 이런 걸 보면 일단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은 거기서 첫 번째 걸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석회가 건너면 딱 보여요. 보이겠죠. 석회가.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석회가 건너면 바로 보이죠. 네. 충돌 증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뼈가 뼈 쪽에 자라나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또 인대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를 대면은 거기에 인대가 파열이 됐는지, 석회가 어느 부위에 얼마큼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충돌 증후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초음파로는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오십견은 그 유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진단하기 좀 더 어려워요. 그럴 때는 또 우리가 MRI를 찍어보면 이 모든 거에 어떤 병이든가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엑스레이에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초음파에 어느 정도 다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MRI는 모든 어떤 것들이든 다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아프시다면 초음파를 넘어서 MRI까지 찍어보면 충분히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하게 느껴지는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럼 병원 오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치료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깨 통증은 일단은 아프지 말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충돌 증후 같은 경우는 이게 충돌이 되니까 우리가 도수치료나 근육을 이완시켜서 균형을 잡아주면 충돌되는 부위가 조금 좋아져요. 석회와 건염 같은 경우는 충격파 같은 걸로 석회를 많이 깨줘요. 회전근개 파열은 찢어졌다고 해서 다 수술하진 않고, 연세가 좀 드셔서 뭐 파열이 되고 그래도 파열됐다고 어깨 못 쓰는 게 아니거든요. 어깨 주위에 염증을 잘 치료를 한다면 통증을 없앨 수 있는데, 물론 젊은 사람들이 같은 경우에서 많이 파열이 됐다 그런 경우는 수술적으로 거기를 꼬매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수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활동량에 따라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인대의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할 건지 아닐 건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오십견 같은 경우는 여기 관절광이 딱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강제적으로 좀 풀어줘야 돼요. 관절 유착 박리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면은 오십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어깨 관절을 움직일 수 있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오늘 영상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십견과 헷갈리기 쉬운 석회와 건염,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을 퀴즈를 통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어깨 통증, 이제는 진짜 참지 마시고요. 빠르게 원장님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원장님과 함께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